네, 명산대천 14번째 이야기. 네, 오늘은 중국의 신동북공정, 김치와 한복이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는 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산대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명산대천 이야기 외에도 문화와 역사 여러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관영 매체 또는 네티즌들이 김치, 한복 등이 원래 중국의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의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치와 한복이 왜 중국의 전통 문화가 될 수 없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주로 패권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중국의 문화 침탈은 이러한 전형적인 패권주의의 발상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등 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문화를 침투하여 상대방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국주의란 또 무엇일까요? 제국주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지배력을 타국으로 확대하려는 사상과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패권주의, 제국주의에 의한 큰 쓰라린 경험이 역사에 있습니다. 바로 일본 식민 지배입니다.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미개한 조선인을 개화한다는 명분으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지금과 조금 다른 것은 그 당시 일본은 군사력을 우선 사용하여 한 뒤 문화 침투를 한 것이죠. 이렇게 20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 제국주의로 인하여 수많은 약소국이 식민 지배의 고통을 당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행태입니다. 중국의 이번 김치, 한복 등의 문화 침탈은 중국 일부 네티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아주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에서 최고 지도자가 명령을 하면 중국 인민은 그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패권, 나아가 전 세계의 패권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은 자신들이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문화 강국이 아니죠.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화문명 전파공정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2016년부터 중국 정부 주도로 위대한 중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중화 문명이 모든 문화의 중심이며 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패권주의 국가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의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 소수민족의 오랜 전통문화, 조선족을 포함해서 모든 중국의 전통문화는 대부분 소수민족의 문화입니다. 김치, 한복은 당연히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의 전통문화인 것이죠.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4개 분야로 이 전파공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 관영매체 동원. 두 번째, 외교 공간 활용. 세 번째, 중국 국민을 동원하는 SNS 동원. 그 다음에 댓글 부대. 이런 4개 분야로 지금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치와 비교되는 중국의 파워차이는 김치와 매우 다른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시켜서 유산균을 만들어서 그것을 건강식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파워차이는 반대로 절인 음식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음식입니다. 그리고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가 대표적인 것인데 한국의 김치에는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젓갈류, 발효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본 첨가물 젓갈류,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마늘 등입니다.
이러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김치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파오차이는 단순히 소금으로 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젓갈류나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음식이죠. 발효 음식과 절인 음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절인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일본의 단무지입니다. 단무지에 약간의 고춧가루 등을 넣어서 무쳐도 김치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단무지라고 하지 김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이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시경에 나오는 절하는 음식도 바로 절인 음식입니다. 오이를 소금에 절였다는 것이죠. 기후가 따뜻하거나 더워지면 음식이 상하니까 식품을 소금에 절이는 문화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겨났던 문화일 뿐입니다. 한복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고조선 복식 등 평생을 우리나라 복식에 대해서 연구하신 전 상명대 교수는 고조선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의복은 중국과 전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교수의 오랜 연구 결과가 연구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복의 기원은 절대 중국이 아니라고 박선희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고구려의 고분벽화입니다. 북한 평양에 주로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오늘날 한복과 매우 흡사한 모양의 색깔과 복장이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전혀 다른 나라였죠. 중국과 몇 번 수차례 크게 싸웠지만 고구려가 이렇게 이긴 그런 경력이 있죠.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친 그런 나라가 고구려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고구려의 복식 문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천되어 오늘날의 한복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우리의 한복 문화가 결정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의 전통 복식인 한푸로 변천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복식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복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학자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인데요. 복장이 매우 화려하고 고구려의 복장과 닮았는데요. 지금의 한복과 매우 이렇게 흡사합니다. 고대로부터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 그리고 일본어는 한 뿌리인 듯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하죠? 그러나 특별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각자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각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삼국의 전통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독특한 문화로 변형되어 전통 문화로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한복이 중국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 침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다툼의 주도권을 쥐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올라서려는 문화적인 침탈 전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푸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한푸는 당연히 지금의 중국 전통 의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걸 인정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한푸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복과 제작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푸는 옷감 전체를 그냥 두른 형태입니다. 옷감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가는 바느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한복은 크고 작은 조각 옷감을 이어가는 수많은 바느질 작업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옷입니다. 바느질은 몸에 잘 맞는 맵시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느질을 통해서 옷 맵시가 중국이나 일본의 의복보다 뛰어난 맵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복은. 중국의 문화공정은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저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못하면 국민들이 큰 일을 해왔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의병의 역사입니다. 의병. 현대의 의병의 역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문화 침탈을 저지하는 것이죠.
국학원 등 민간단체가 이 시대의 의병의 역할을 하며 중국의 역사 침탈, 문화 침탈에 강력히 대응해 왔던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